안녕하십니까. 전기과 김진수 교수입니다. 전기과 전공 직업 탐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예비 대학생을 위해서 전공 직업 탐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전기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과의 전공은 어떤 부분을 배우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그리고 전기과 관련돼서 나중에 취업은 어떤 분야로 하는지, 즉 직업 탐구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전기과를 입학하기 전에 전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 전기과의 교육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과 교육과정의 특성화죠. 우리 대학의 전기과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특성화시켜서 교육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주요 현장 실습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여름방학 때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장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주요 자격증 과정입니다.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따겠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학과 동아리 소개입니다. 그래서 전공 동아리죠. 학과와 관계되는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로 졸업 후의 주요 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대학에 오는 이유가 졸업 후에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졸업 후에 또는 졸업 전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야로 주로 취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공 공부를 위한 꿀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기라고 하는 분야를 2년 동안 배우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대부분 학생들은 이 전기하고 관계없는 인문계에 해당되는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와가지고 전기라고 하는 이 전공 분야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생소한 분야, 생소한 과목을 여러분이 배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 또는 저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전공 공부에 관련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기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2년 동안 배우면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첫 번째는 전기 설비 설계 기술자 및 조명 산업 디자이너 양성입니다. 전기 분야는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면 한 20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 설비 설계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빌딩이라든가 공장이나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전기 설비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전기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설계하는지 하는 내용에 대한 분야가 되겠고, 우리 과의 첫 번째 목표는 이와 같은 전기 설비 설계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명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이 조명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명 업체에 필요한 조명 산업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관련 자격증 전원 취득을 목표로 1인 1 자격증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달리 전기 쪽은 이 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와 같은 이 자격증이 우리가 취득한 경우에 어떤 분야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요한 자격증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전기 쪽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격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식까지 1인 1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희망자 전원 취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하고 산업체가 되겠죠. 학교와 산업체의 협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저희 전기과는 1998년부터 개설이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졸업생이 배출이 돼서 20년 넘게 졸업생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분야에 많은 업체에 여러분의 졸업생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하고 우리 전기과하고 업체하고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전기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전공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은 그 학생들은 전부 다 전기 쪽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한 학생, 선후배, 교수, 가정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이 부분은 뭐냐? 먼저 학생들하고 교수 간에 많은 이와 같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배를 초청해 가지고 후배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특강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가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부모님들하고 우리가 교수님들하고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 라고 하는 게 교육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딱딱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교육과정 특성화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뭐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해당되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마다 배우는 과목이 달랐죠. 뭐 같은 국영수 같은 경우는 같지만 우리가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와 같은 부분이 교육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과에서는 이와 같은 배우는 부분을 갖다가 어떤 부분으로 특성화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과는 전기 산업기사를 양성한다는 거죠. 전기인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격증이 전기 산업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학년 때 이 전기 산업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학년
때 이렇게 전기산업기사를 응시해서 합격할 수가 있다 해서 전기산업기사를 양성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전기 설비 설계 기술자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기 설비 설계 기술자는 CAD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 도면을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축물, 빌딩, 학교, 공장, 다양한 건축물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전기 설계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전기 설계 기술자를 양성하고 이와 같은 전기 설계 업체는 우리가 강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 수원 이런 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 쪽에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업체에 많이 현재 진출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조명 산업 디자이너 양성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 한 분야인 이 조명 업체에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명 산업 디자인을 양성한다 라고 보시면 돼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갖다가 교육과정 특성화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보시면은 2022년도 전기과 교육과정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교과목이 있죠. 과목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유사한 분야끼리 묶어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은 1학년 1학기가 되겠고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2-2는 2학년 2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묶어져 있죠. 이 과목들이 전기 기사 과목입니다. 전기 산업기사 과목이죠. 그래서 전기 산업기사에 필요한 5가지 과목을 갖다가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필기시험을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이쪽에 있는 조명 설비 설계, 수변전 설계 그리고 시퀀스, PLC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기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관련되는 과목들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 2학년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네모칸이 있어서 방제, 설비 설계부터 이와 같은 수변전 설계까지 설계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전기 설비 설계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배우시고 다른 과목을 배우시게 되면 전기 설비 설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이 관련되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 출강하시는 교수님이 이쪽에 관계돼 가지고 조명 산업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명 산업 디자인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어떤 전기 일반적인 과목들, 그 다음에 실습에 대한 과목들, CAD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에서 있었던 이 전기 설비 설계 같은 경우는 이 CAD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AD 기초, CAD 응용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계 도서리 작성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기 설계 업체에서 우리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 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CAD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전기 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우시게 되면 앞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시퀀스라든가 그 다음에 PLC, 그 다음에 코딩, 프로세서 이런 부분을 배우시게 되면 자동화 업체에 우리가 또 취업을 해서 우리가 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어떤 과목들을 통해서 특성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주요 현장 실습 과정입니다.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냐? 2학년들이
여름방학에 외부 업체, 관련된 업체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장 실습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하겠다 해가지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해당되는 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가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4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간, 그래서 총 20일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가 근무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다. 자기가 관계되는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회사라든가 또 관련되는 분야의 회사에서 그 취업하는 경우에 그 취업에 대비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현장 실습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로 보통 가느냐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보통은 이 사무실 같은 데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업체를 보통 가게 됩니다. 먼저 전기 설계 업체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되겠고요. 보통 CAD 도면 작업을 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시설 관리 업체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실 또는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와 같은 업체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곳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 지금 관리를 받는 그와 같은 건물 또는 회사 같은 데를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자동화 업체입니다. 자동화 업체는 우리가 어떤 라인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이런 경우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제조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되고요. 이렇게 등이라고 쓴 거는 꼭 여기 한정되지 않는다.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현장 실습을 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현장 실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련되는 전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해서 취업에 대비하는 거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주요 자격증입니다. 전기 관련되는 주요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산업기사라는 게 있고요. 전기공사산업기사가 있고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자격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명산업디자이너, 이거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CAD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위쪽에 있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3개를 따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이런 3개를 딸 수가 있고요. 보통은 한 학년에 1명 정도가 보통 이렇게 3가지를 땁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은 첫 번째 전기산업기사라고 하는 과목을 이렇게 합격하게 되면 전기공사산업기사는 한 과목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방설비도 유사한 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딸 수 있지만 사실 한 가지 따기도 쉽지 않습니다.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자격증이 전기산업기사입니다. 전기산업기사는
필기가 있고요. 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고 2년 내에 실기를 합격해야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1학년들은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자격법에 의해서 전기과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즉 2학년 때 응시할 수가 있게 되겠고, 전기산업기사는 1년에 3번 실시합니다. 먼저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는데, 필기 과목은 5개 과목입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배우시게 되는 전기자기,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요즘엔 이제 이름이 살짝 바뀌긴 했죠.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과목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합격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실기 과목을 볼 수가 있고, 실기 과목은 전기 설비 설계 관리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전기 산업기사에 대한 부분이고, 네, 우리 과에서는 이와 같은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특강을 실시한다는 거죠. 전기인의 필수 자격증인 전기 산업기사 취득을 위해서 학생 부담 없이 매년 동계 방학 중에 즉 1학년 겨울방학 때 특강을 실시하며, 특히 집중적인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평균적인 자격증 취득률보다 높은 취득률을 달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방학 중에 자격증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산업 디자이너 인증 특강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국 조명 전기설비 학회 주관의 자격증으로서 특강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조명업체의 취업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강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5번째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학과 동아리. 동아리는 일반 동아리 있고 학과 동아리, 전공 동아리가 있는데, 이 전기과 캐드 동아리는 전공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캐드를 연구하는 부분이고, 전공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도교수는 전기과의 캐드 담당 교수가 하시고 있고요. 동아리실이 따로 있다.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있는 조화관 309호실에 동아리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6번입니다. 졸업 후에 주요 진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아니면 졸업 전에 어떤 분야로 지금 취업하느냐는 거죠. 대부분 90% 학생들은 다 취업입니다. 그 다음 10%, 5% 정도는 편입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가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로 취업하느냐 하는 거죠. 크게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 설계업체다. 캐드 같은 거 해서 사무실에서 보통 근무하는 그와 같은 이 전기 설계 쪽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전기 공사업체입니다. 여기는 전기 공사하는 업체가 되겠고, 여기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경우는 이 전기공사 업체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전기시설관리업체입니다. 전기실 아니면 여러가지 오피스 처리, 그 다음에 전기관리,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전기시설관리 이런 데서 취직을 했는데, 그와 같은 관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있고요. 다음 4번째는 자동화업체입니다. 이 자동화 설비, 이 관계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학교는 용인에 위치해 있고, 인근 수원에 삼성전자,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있어가지고 이 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삼성이나 SK에 이와 같은 라인을 증설하는 경우에 거기에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지금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이 자동화 설비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자동화 업체에도
최근에 많은 취업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외에도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한 네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은 어떤 기업으로 가느냐는 거죠.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우리가 전기 설계하는 나라기술단, 정면기술단 등등 서구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조명업체 있습니다. 알토 조명이나 필룩스, 소룩스 등등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우리 지금 학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취업을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우리가 지원반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전까 여러분 선배들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CC 같은 이런 대기업이잖아요. 이런데도 준비를 잘하게 되면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연봉이 엄청 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대기업을 갖다가 갈 목적으로 준비를 잘 하시고 학과에서 지원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대기업을 갈 수가 있죠. 즉 우리 과에서는 대기업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이 있네요. 현재 유학생들 2명은 지금 남학생인데 2021년 즉 올해 6월 달에 LG 디스플레이에 2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지도를 했고요. 그다음 옆에 있는 여자분 2분은 일자리 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취업센터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 되겠고, 당연히 대기업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소기업은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을 갖다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전공 공부를 위한 꿀팁이다 하는 거죠. 사실 전기라고 하는 부분은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생소하기 때문에 이 전공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부를 잘하려면 뭔가 좀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꿀팁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전공하고 좀 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단어가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검색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전공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접지 마시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전공에 대해서는 서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여러분 친구들도 인문계 나오고 하게 되면 잘 모르거든요. 하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참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명, 5명이 이제 보통 한다고 하면 4명, 5명 중에 1명만 알아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조별 활동할 때는 조언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게 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전주 수업에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험 바로 전주에 뭐가 중요한지를 갖다가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잘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과목이 있으면 전에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지 보통 족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이렇게 구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련 전기 쪽의 졸업생, 전기 관련되는 전문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이미 현장에서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뭐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전기과 교수님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수님 방에 우리가 노크를 하고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뭐 여러가지 진로 상담이라든가 전공 상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암만 해도 여러분이 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애매하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가 지금 전기과 홈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과 홈피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취업 게시판이 있고요. 자격증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 관련되는 부분은 이 자격증 정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셔서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과목이 있는지 이런 걸 쭉 보시면 되고, 또 취업 관계되는 부분은 외부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취업 의뢰가 오는 그 업체를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업체에서 어느 정도 연봉을 제시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심히 보시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쪽, 그 다음에 원하는 업체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활동하게 되면 이걸 안 하는 경우보다는 많은 향상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과 전공 직업 탐구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